왕위는 차지했지만 그의 몸은 살아있는 채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남자, 세조 수양대군. 그는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한 패배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살점을 매일 밤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성군 세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기틀을 잡았다고 칭송받는 왕.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카를 죽인 피비린내와 죽은 여인의 저주에 울부짖던 미친 왕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1452년 조선, 위대한 성군 세종이 눈을 감고 병약했던 장남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숨을 거둡니다. 남겨진 건 고작 12살의 어린 세자 단종뿐이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는 충신들과 그 왕좌를 집어삼키려는 굶주린 늑대들의 숨소리만 가득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영리했고 지나치게 야심만만했습니다. 의심을 받게 되자 수양대군은 조용히 명나라로 떠납니다. 친아들은 안심했죠. 아, 저 대군이 권력의 뜻이었구나.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날, 그의 뒤에는 조선 최고의 지략가 한명회가 서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에게 아주 기괴한 명부 하나를 건넵니다. 그것이 바로 피해 기록, 살생부였습니다. 대군 주저하면 죽습니다. 저들이 먼저 칼을 뽑기 전에 우리가 먼저 궁궐을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알고 있다. 다만 그 피가 내 옷에 묻는 것이 아까울 뿐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정승들이, 그리고 왕의 숙부가 가지고 있던 한 장의 종이 조각에 이름이 적히면 그 이름대로 죽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1453년 10월,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직접 철퇴를 들고 영의정 김종서의 집을 습격합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던 남자가 쓰러집니다. 그 시각, 궁궐 문 앞에서는 한명회가 살생부를 펼치고 들어오는 대신들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이리 오시게. 자네 이름이 여기 적혀있네. 이름이 불린 자들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비명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었지만 어린 왕 단종은 그저 침소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조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옥새를 내놓으라 압박하죠. 조선의 법도는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조카를 영월로 유배 보낸 수양대군, 아니 세조. 그는 드디어 원하던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좌에 앉은 첫날 밤부터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이 들려 하면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침전 바닥에서 피가 솟구치는 환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건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유배지에 있던 단종이 결국 죽음을 맞이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조의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수였던 현덕왕후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세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이놈 수양아, 내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내 몸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꿈속에서 현덕왕후는 세조의 온몸에 침을 뱉었습니다. 잠에서 깬 세조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현덕왕후의 침이 닿았던 세조의 온몸에 붉은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종기는 순식간에 퍼졌고 고름이 터져나오며 살이 썩어가는 악취가 궁궐 전체를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과 야사의 기록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몸에 난 종기가 깊어지니 의원들이 손을 쓸 수 없었다. 고름이 옷에 배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의복을 갈아입어야 했으며 왕은 고통 속에 밤새도록 소리를 질렀다. 왕은 자신이 죽인 자들의 원혼이 몸을 갉아먹고 있다고 믿어 부처에게 매달리며 피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팩트 기반의 공포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제사를 지내고 불교에 귀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살을 썩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입김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세조는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덕왕후가 아들을 데려갔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분노한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라 명합니다. 관을 꺼내 물가에 던져버리는 잔혹한 짓을 저지르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종기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왕은 궁궐에서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곁에 오려 하지 않았고 세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매일 밤 단종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세조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자신이 세운 모든 공적보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자식들의 생명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호령한 정복자가 왜 고작 죽은 여인의 환영이 이토록 무너져야 했을까요? 그의 피부병은 정말 우연한 질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자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저주가 실제했던 걸까요? 사건의 결말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에도 그의 가게에는 기괴한 요절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종 역시 즉 1년 만에 사망했고 세조의 후손들은 대대로 단명하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월의 차가운 물속에 버려졌던 단종의 원혼이 아직 조선의 궁궐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그날 밤 세조의 침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조가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말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사실은 그가 그렇게 치료받고자 했던 종기의 원인이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비극적인 권력의 저주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왕실의 미스터리는 수백 년 뒤 또 다른 왕에게서 반복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역사 속에 박제된 더 소름 끼치는 진실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누가 나타날까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